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이번 강의에서는 랜덤 속성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자동차 에셋을 커브 위 포인트들에 무작위하게 배치해보고 도로 위 배경 오브젝트들의 매테리얼 디테일을 좀 더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일을 버전업해서 다시 저장을 해줄 거고요. 005 언더바 랜덤이라고 저장해 줄게요. 저는 스케치팹에서 컴레드 1280님께서 만드신 이 제너릭 패신저 카팩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여러 대의 자동차들을 모아놓은 에셋을 무료로 공유해 주셨고요. 저는 이 에셋들을 블렌더 씬으로 가져와서 지금 아웃라이너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차량별로 이렇게 콜렉션에 담아서 정리를 해줬습니다. 다른 자동차 에셋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자유롭게 가져오셔도 되는데 아웃라이너 상에서 지금처럼 콜렉션 안에 각 콜렉션별로 자동차들을 넣어서 정리해준 형식만 지켜주시면 예제 씬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자동차 에셋을 블렌더로 가져와서 조금 추가해 준 부분들을 보여드리면 우선은 각 자동차마다 이 베이스 컬러 부분에 휴 세츄레이션 밸류 노드를 적용해서 차량의 색상을 조금씩 조정해 줬고요. 그리고 제가 가져온 에셋의 경우 모든 자동차들의 헤드와 테일 램프 부분이 오브젝트 상에서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저는 이 조명 부분 매터리얼로 들어가서 쉐이더 상에서 발광 표현할 수 있는 이 에미션 부분에서 컬러와 스트렝스 부분에 지금처럼 노드 그룹을 연결해서 이 노드 그룹 안에서 빛의 스트렝스를 표현할 수 있는 밸류 노드를 연결해 놨어요. 그리고 이 노드 그룹을 다른 차량의 조명 오브젝트에 똑같이 적용을 해서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로 다른 조명 매테리얼을 적용받고 있지만 조명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이 밸류 노드를 모두 똑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드 그룹 안에서 밸류 속성을 조정해주면 다 같이 제어를 할 수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차량들에 똑같이 적용을 해줬고요. 자, 언두를 좀 해주고 모두 원위치 돌려놓은 다음에 바로 예제 씬으로 가져가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펜드를 눌러주고요. 저는 방금 전에 보여드린 자동차 파일을 이 SF 폴더에 넣어놨기 때문에 이 카 SF 블렌드 파일을 선택해주고 제가 모든 자동차들을 모아놓은 이 콜 언더바 카 컬렉션을 어펜드 해줄게요. 자, 에셋들이 잘 불러와졌고요. 잠시 지난 시간에 가져왔던 가드레일 관련 에셋과 방금 가져온 차량 에셋을 아웃라이너 상에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이 도로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원본 오브젝트들을 모두 모아놨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어줄 거고요. 자, 이 상태로 저희가 자동차 셋업을 적용해준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저희가 차량 인스턴스를
집어넣어준 이 카 트래픽 노드 그룹으로 들어갈게요. 저희는 이곳에다가 오브젝트 인포로 이 더미 차량을 가져와서 인스턴스에 연결해 줬었죠. 자, 이 인스턴스 연결을 끊어주고요. 저희가 방금 전에 가졌던 이 콜카 컬렉션을 다시 컬렉션 인포로 가져오겠습니다. 지금처럼 드래그 앤 드롭을 해줬고요. 이 콜카 컬렉션 안에 있는 하위 컬렉션들을 각자 따로 인스턴스로 표현될 수 있도록 이 세퍼레이트 칠드런을 먼저 체크해 줄게요. 그리고 세퍼레이트 칠드런을 통해 각 컬렉션별로 분리해 준 차량들을 인스턴스 온 포인트 상에서도 각 포인트마다 하나씩 심어줄 수 있도록 이 픽 인스턴스를 체크해 줄게요. 그리고 연결해보면 잠깐 이 더미 차량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렉션째로 지워졌고요. 자, 차량들이 제대로 교체가 된 게 보이시죠? 잠깐 저장을 눌러주고요. 우선은 따로 랜덤 관련 속성을 넣어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 무작위하게 표현이 되고 있긴 한데 그래도 포인트별로 랜덤하게 차량이 심어질 수 있도록 세팅을 좀 더 추가해 줄게요. 이 랜덤 부분을 좀 더 설명드리기 위해 잠깐 설명용 씬으로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강에서 보여드렸던 샘플 커브 셋업 씬으로 왔고요. 자, 뷰포트와 아웃라이너를 보시면 방금 전에 예제 씬에서 자동차들을 콜렉션 안에 모아놨던 것처럼 기본 도형 오브젝트들을 한 콜렉션 안에 똑같이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 기본 도형 오브젝트들을 모아놓은 콜렉션을 지금 커브를 따라 포인트가 이동하는 셋업으로 드래그 앤 드롭을 가지고 와서 자, 인스턴스로 똑같이 연결을 해보면 잠시 도형 오브젝트 크기를 좀만 줄여줄게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지금은 랜덤 값이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콜렉션에 오브젝트가 들어가 있는 순서대로 포인트를 따라서 반복되고 있죠.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랜덤 노드를 하나 꺼낸 다음에 앞에 연결된 포인트 지오메트리에 인덱스 넘버를 가져올 수 있는 인덱스 노드를 이 id 소켓에 먼저 이어주고요. 그리고 이 콜렉션에 들어있는 오브젝트들이 순서대로 가지고 있는 이 인덱스 번호를 이 최소값과 최대값 범위에서 각 포인트마다 랜덤하게 지정해 줄 거기 때문에 랜덤 밸류의 데이터 타입을 소수점이 없는 인테거로 바꿔주고 자, 인테거는 인덱스와 동일한 데이터 타입이죠. 그리고 현재 콜렉션 안에 총 5개의 인스턴스가 있기 때문에 최소 최대 수치 값을 0부터 4까지 지정해 줄게요. 카운터에서는 첫 번째 순서가 1이 아니라 0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0, 1, 2, 3, 4 이렇게 총 5개의 범위에서 각 포인트마다 랜덤하게 인덱스 번호가 생성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줬고요. 자, 이 상태로 인스턴스 온 포인트에 인스턴스 인덱스 인풋에 연결해 보면 자, 시드 값을 조정을 했을 때 이렇게 각 포인트마다 콜렉션에 있는 오브젝트들이 랜덤하게 심어지고
또 이 랜덤하게 생성된 수치값을 시드를 통해 조정을 할 수 있죠. 자, 뷰어를 통해서 이 랜덤하게 생성된 수치값을 스프레드시트에서 확인을 해보면 잠시 인스턴스로 연결했을 때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포인트를 대신 연결해 줄게요. 자, 보시면 각 포인트 인덱스마다 저희가 랜덤 밸류에서 지정한 이 정수 타입의 데이터들이 무작위하게 생성되고 있죠. 자, 포인트의 개수를 늘려줘도 지금처럼 계속 반복해서 랜덤한 수치값이 생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만든 것처럼 이렇게 인덱스와 랜덤 밸류 노드를 가지고 지금 도로를 따라 생성된 각 포인트들에 좀 더 랜덤하게 차량을 심어 볼 거예요. 다시 예제 씬으로 가서 이 셋업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용 씬에서 만든 셋업 그대로 지금 이 차량 컬렉션이 연결되어 있는 인스턴스 온 포인트에 연결해 줄 건데요. 자, 랜덤 밸류를 먼저 생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을 인테저로 바꿔서 지금 컬렉션 안에 있는 자동차 개수를 먼저 확인하고 자, 지금은 안에 총 10개가 있죠. 그래서 최소값을 0 그리고 최대값 수치를 9로 해줄게요. 이렇게 되면 컬렉션 안에서 각 차량들이 가지고 있는 인덱스 넘버를 지정한 범위에서 무작위하게 생성해 줄 수 있고요. 자, 이 ID 소켓에는 인덱스를 연결해 줄게요. 자, 이렇게 되면 각 포인트가 가진 인덱스 번호를 기준으로 각자 다른 랜덤 값을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바로 연결을 해보면 사실 예제 씬상에서는 랜덤 값을 적용 안 해줘도 그렇게 티가 많이 나진 않지만 어쨌든 셋업상에서는 랜덤 값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 포인트마다 심어진 차량을 시드 값을 통해 제어해 줄 수 있죠. 자, 이 랜덤 속성은 어떤 차량이 심어질지를 지정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차량 간의 간격에도 적용을 해줄 수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잠깐 슬라이드 온 커브 노드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현재 커브 위에 포인트들의 위치 값을 이 팩터 인풋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이 샘플 커브 쪽에 똑같이 랜덤 밸류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배치를 조금 정리를 해주고요. 먼저 랜덤 밸류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덱스 노드를 연결해 줄 거고요. 자, 이번에는 각 포인트들이 가지고 있는 팩터 값에 랜덤 속성을 더해 줄 거기 때문에 우선은 최소 최대값 수치 범위를 굉장히 미세하게 줄게요. 샘플 커브 상에서 커브의 시작부터 끝 지점이 0과 1 사이에서만 표현되기 때문에 이 더해질 랜덤 밸류의 수치값 범위도 굉장히 작게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수치값을 더해주기 위해서 덧셈 노드를 하나 더 추가해 줄게요. 그래서 나머지 연산이 적용되기 전에 연결해 줬고요. 자, 이 상태로 랜덤 밸류를 연결해 보면
자, 랜덤 밸류 앞에 곱셈 노드를 집어넣어서 이 차량 간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곱셈 노드를 연결해서 지금 저희가 만들어준 랜덤 밸류의 수치값을 조정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차량 간의 간격에 이렇게 랜덤한 변화가 나타나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시드 값을 조정해줘도 이렇게 무작위하게 조정을 해줄 수 있고요. 다만 수치값이 너무 높으면 지금처럼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에 곱셈 노드를 연결해서 수치값을 적당히 낮춰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셋업을 그룹 인풋을 통해서 밖으로 연결해 줄 거고요. 잠시 밖으로 나가기 전에 방금 생성한 이 파라미터 이름을 좀 알아보기 쉽도록 바꿔줄게요. 팩터 랜덤 팩터라고 해줄 거고요. 자, 이 시드도 똑같이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팩터 시드라고 붙여줄게요. 그리고 탭키를 눌러서 빠져나온 다음에 자, 이 두 가지 속성을 지금 외부에서 각 차선별로 다르게 제해 줄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만들어준 파라미터를 다시 그룹 인풋에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 각 차선별로 랜덤한 수치값 및 시드를 제대로 조정해 줄 수 있고요. 자, 한번 각 차선별로 조금씩 조정을 해볼게요. 우선은 왼쪽 도로는 차량 간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곱셈으로 표현되는 랜덤 값의 세기를 좀 더 많이 조정해줘도 상관이 없겠죠. 수치값을 좀 더 많이 키워줬고요. 보시면 차량 간의 간격이 좀 더 랜덤하게 표시되고 있죠. 방금처럼 너무 붙어 있는 경우는 좀 어색하기 때문에 잠시 결과값을 보면서 적당히 조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다시 노드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저는 포인터를 따라서 차량이 심어지는 랜덤 수치값을 각 차선마다 따로 주고 싶기 때문에 저희가 인스턴스 온 포인트에 연결해준 랜덤 밸류의 이 시드 속성도 똑같이 그룹 인풋에 연결해서 밖으로 빼주겠습니다. 이름은 적당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밖으로 빼졌기 때문에 각 차선별로 좀 더 자유롭게 차량이 랜덤하게 심어지는 시드 값을 제어해줄 수 있어요. 우선은 이 정도로 조정을 해줬고요. 잠시 저장을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우선 자동차 관련 세팅은 우선 이 정도까지 할 거고요. 자, 이제 각 오브젝트별로 재질 디테일을 더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